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9월 1일에 이제 정기국회가 개회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야가 오염수 방류 문제로 가장 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 같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치도 결국 심해질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여보세요? 네, 그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여야 공방이 상당히 시끄러운데 야당에는 뭐 주말에 장외 투쟁을 했고요. 또 일부 의원들은 후쿠시마까지 가기도 했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비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 불안을 헤아려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부분 한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안을 해소하는데 제1야당, 그것도 국회 입법 권력 168석을 가진 민주당의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불안을 되려 개당과 또 선동, 그렇게 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경쟁의 행위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정쟁으로 이끌고 간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그런 이 방사능 불안 문제에 대해서도 이걸 헤아리고 해소하는데 또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정부는 지금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후쿠시마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먹거리 안전, 그리고 해양 수산업계 그런 분들의 그런 생계 문제까지 다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이죠. 이런 시점에서 과거 사드나 강우병 계담에서 얼마나 국가적 그 분란, 이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출하면서 그때 대한민국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간 거거든요. 네. 두 번 다시 그런 가오를 보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 과학과 안전성을 강조하더라도 소비자분들 상당수가 이제 불안해하고 계시고, 물론 이제 나흘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계나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만 어민이나 상인들 입장에서 사실 당장의 생계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가 좀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할 부분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안전 측면에서는 지금 원자력 안전기술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500명 안팎의 전직을 동원해서 24시간 오염수 방류 안전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어제 주말도 마찬가지고, 주말 공휴일에도 모든 직원이 주간 야간 이 교대로 방류 안전을 점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히 우리 공해상에서도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도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나 그리고 우리 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정도가 기존 92곳에서 지금 현재 200곳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일본 영해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 8개 지점에서도 계속 방사능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류를 타서 미국 서부 서해안을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오는까지는 4, 5년 걸린다 치지만은 우선 이 불안을 해소하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이쪽 산업이나 또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가 이제 긴급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하고, 또 아울러서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렇게 선전이나 괴담, 가짜 뉴스로 이렇게 계속 정쟁을 야기시키는 그 혼란보다는 이런 때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로 불안해 있는 우리 국민들 마음과 또 관련 업계 분들의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장외 투쟁을 접을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무서운 정치쇼다. 그러니까 이재명 구하기다라는 평가인데 의원님도 이런 평가와 결을 같이 하시나요? 일정 부분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우리 국민들 불안과 또 해양 또 수산업계 이 피해에 대해서는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정부 책임이죠. 예. 정부가 그 책임에서 이제 국민들을 불안을 해소시키고 또 해양 수산업계에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많은 노력 중에 하나가 국가 재정으로만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예. 이런 때일수록 여야가 이제 정치를 복원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가 서로 막장으로서 이렇게 계단만 난무하는 그런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대응 방식은 저는 맞지를 않고요. 이런 때 이제 좀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까지의 많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 이 문제를 접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정쟁보다는 예. 여야가 이런 때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어떤 그런 정치의 참모습을 보여주면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런 그 위기를 타살을 딴 것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정치 시효라는 게 우리 또 일각의 목소리는 있지만은 도도적 바람직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오늘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 취임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라고 해요. 예. 의원님께서는 이 대표 체제 1년 어떻게 점수를 매기신다면 한 줄 평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상대당 네. 당 대표의 점수를 이렇게 상대당에서 이렇게 매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야당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40점 정도는 저는 40점이요. 근데 네. 지난주 좀 대단히 실망스러웠는데 예. 민주당이 168석의 절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8월 임시국회를 그냥 조기에 종료시키고 25일부터 8월 말까지는 이제 비회기로 만들면서 이때 검찰에서 영장 청구 넣어라. 그럼 국회에서 비회기니까 자기가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당당하게 나서겠다. 그게 마치 불체포 특권을 본인이 천명한 것을 실천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모습에 저는 대단히 좀 실망을 했어요. 예, 이 부분 짧게 한번 여쭤보고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제 정기국회 시작되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상당히 유력하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상대당이긴 하지만.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웬만큼 마치고 나면은 지체 없이 사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죠. 민주당에서 가결이 될까요? 네, 민주당이 아무리 제1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치는 것까지 자기네들 입장에 이렇게 따라라. 이거는 맞지 않는 거고요. 다만 체포영장이 들어오면은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한번 1차 영장 청구에서도 한 표 차이로 가결을 내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본인들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치적 경험으로 지금 이 상태의 민주당 이 대표 최측근들의 움직임을 봐서는 결코 이게 체포영장 투표 행위가 표결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대표 자진 사퇴 논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절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아마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진 사퇴의 어떤 그런 판단과 그리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서 민주당의 이런 국민적 불신액을 이걸 해소하겠다는 그런 당 대표로서의 책임 있는 그런 의지가 그리고 고민이 있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까지 방치하지 않죠.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제 9월이든 10월이든 검찰 수사가 백현동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병합해서 이제 처리한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제 진짜 이재명 대표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측근 인사들이 그러면
이 국회 이제 앞으로 이제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거든요. 1년에 유일하게 100일 동안 그 정기국회 회기가 비회기 기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합의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100일 동안 네. 쭉 가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기 이제 내에 시간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 사정으로 좀 질문을 좀 돌려볼게요. 사실 예. 지난주부터 다른 방송 나오셔서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위기론의 실체, 위기의 정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치는 이제 이 선거의 계절이 오면은 예. 야당은 늘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고 네. 집권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안정적인 의석이 필요하다. 늘 그렇게 이제 호소하지 않습니까? 예, 늘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키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수도권, 특히 수도권이 121석이 몰려 있는데 네. 이 121석에 현재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석수는 불과 16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걸 극복해서 그래도 최소한 한 50석 정도라도 만들어야 기타 지역에서 선방해서 이제 가방 의석을 갈 건데 그러려면은 지금 이제 수도권 선거의 위기는 지금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한 지역의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거를 깨려면 사실 이제 뭐 파격적인 인재 영입이 필요하다. 이준석, 그렇습니다. 유승민 등등의 의원들도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주문들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 때는 동방산천에 죽어 있는 조상도 흔들어 깨어서 이제 도와달라고 네. 이렇게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동안 당내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양한 정치 철학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나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 당 인사라고 하더라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죠. 다른 견해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갈등들을 하나씩 다 해소하고 또 깨닫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하나하나 맞춰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기현 당대표도 지난 전당대회 때 상당히 유력한 네. 그런 대선 의원님 이거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강서에서 내리삼선하셨으니까 예,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장도 지금 현재 우리 당규 상에는 우리 당 기책회계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예, 의원님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네. 안녕하세요. 통계청장 이영일입니다. 9월 1일은 제29회 통계의 날입니다. 늘 통계조사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